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 곁에 계신 분 계시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 혼자 어딘가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4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손주 기저귀를 갈고 새벽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유치원 등하원을 4년 동안 혼자 도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받은 대가가 뭔지 아세요? 용돈 한 푼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끝까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엔 끝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통쾌한 끝이. 손주는 내가 키웠지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같이 느껴봐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박순자 씨. 올해 62살. 퇴직 후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된 여자였습니다. 30년 넘게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순자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언제나 따뜻했고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했고 졸업식엔 항상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드디어 자기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월세를 내고 동네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고됐지만 괜찮았습니다. 퇴근 후에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생전 처음으로 자기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 하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은이요. 하은아. 무슨 일이야?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끝이 흐렸습니다. 순자 씨는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냄새가 나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맞벌이잖아요. 응, 알지.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대기가 너무 길고 사립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만요. 준서. 그때 막 두 돌이 된 손자였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지금 막 시작된 자기 삶이 있었으니까요. 마트 일도 겨우 익숙해졌고 아파트 근처에 같이 산책하는 이웃 언니도 생겼고 다음 달엔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도 등록해두었으니까요. 근데 눈을 감으면 준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뽀얀 볼. 웃을 때 보이는 앞니 두 개. 자기를 보면 할미. 하고 두 팔 벌리며 뛰어오던 그 애. 잠깐만이지? 네네. 어머니 정말 잠깐이에요. 자리 나면 바로 어린이집 보낼게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한테도 말해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참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잠깐이라잖아.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뭐 어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트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매니저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 집 근처로 이사 가게 됐어요. 손주를 봐줘야 해서요. 매니저가 잠깐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짐을 쌌습니다. 화분 몇 개, 이불 그릇. 많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등록은 취소했습니다. 이웃 언니한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이사 가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렇게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기 것 같았던 그 작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예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 작은 빌라 반지하 방 하나. 그게 순자 씨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순자 씨 퇴직금에서 나왔습니다. 월세는 순자 씨 노령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가깝고 좋잖아요. 애 데리러 오기도 편하고. 하은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깝지. 편하지.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준서 좀 일찍 맡아주실 수 있어요? 응, 갈게. 세수도 채 못하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은 씨가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준서는 아직 자요. 깨우면 돼요.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도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준서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미.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아, 이래서 왔구나. 이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밤 유치원 등원, 낮에는 청소와 빨래, 오후에 하원, 저녁 밥 목욕 재우기. 처음 한 달은 그냥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두 번째 달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하은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늦게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잤습니다. 순자 씨가 차려둔 밥은 늘 식어 있었고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서가 열이 났습니다. 하은아, 준서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병원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저 오늘 야근이라서요. 민준이는? 민준 씨도 회식이래요. 밤 10시 순자 씨는 펄펄 끓는 준서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62살의 몸으로. 병원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준서는 순자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칭얼댔습니다. 할미 아파. 알아. 할미가 있잖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준서를 눕히고 반지하 방으로 혼자 내려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가족인가 가정부인가? 그 질문이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린이집 자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은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어린이집 자리 났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게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준서도 좋아하고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요. 조금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그 말이 또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또 1년이 됐습니다. 순자 씨가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온 지 어느덧 2년이 됐을 때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어미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응, 왜요 어머니? 내가 준서 보는 거 연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잘 안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말을 이으려는데 옆에서 하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말해봐. 손주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없을 때 가족이 돌봐주는 거잖아요. 왜 돈을 달라고 하세요? 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나이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할머니잖아요. 하은아, 나도 생활이 있잖아. 어머니, 저희가 방 구해드리고 여기서 밥도 같이 드시잖아요. 밥도 같이 드신다고요? 같이 먹긴 했습니다. 순자 씨가 차려준 밥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도 애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키우는 거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좀 서글프지 않아요? 서글프다고요? 서글픈 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순자 씨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2년 동안 아이 키워준 것에 대해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괜히 말 꺼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용돈 한 푼 없이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생일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만 유치원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할미 이거. 이게 뭐야? 꽃이야. 선생님이 가족한테 주라고 했어. 가족한테 주라고. 그날 순자 씨는 그 종이 카네이션을 반지하 방 창가에 올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창가에 딱 그것만. 그게 그 집에서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입학식에 순자 씨도 갔습니다. 새 책가방을 맨 준서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양쪽에 서고 준서가 가운데 섰습니다.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셋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한 발 뒤에 서서 그 셋이 웃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든 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준이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미리 맞춰온 것 같은 분위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말해봐. 저희가 요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준서도 학교 다니고 이제 방과후도 있고 어머니 도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민준이가 하은 씨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도 눈물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그냥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요. 이번 달 안으로.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빌라 계약이 다음 달 만료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계속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알아보시거나. 하은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쉬셔야죠. 저희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생활 사세요. 쉬라고요. 4년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던 사람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던 사람한테. 쉬라고요. 순자 씨는 잠자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딱 2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방으로 내려와서 짐을 쌌습니다. 4년을 살았는데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불 옷 몇 벌 냄비 하나 그리고 창가에 있던 종이 카네이션.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학교 가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할미 어디가? 응, 할미 이사가. 왜? 할미 집이 생겼어.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나 보러 와? 응, 당연하지. 준서도 오면 되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미 나 학교 끝나면 전화할게. 응. 꼭 해.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4년 동안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민준이 부부가 배웅도 안 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짐박스 하나 가방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자가 4년을 바쳤다는 걸 몰랐습니다. 버스가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손주는 내가 키웠지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맺혔습니다.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저도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 씨 이야기에는 이막이 있습니다. 빌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사흘 동안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 넷째 날 핸드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예전 마트 동료였습니다. 같이 계산대에서 일하던 박씨 언니. 언니 나 순자야. 아이고 어떻게 됐어? 손주는? 끝났어. 나왔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됐다. 딱 3글자였습니다. 잘 됐다고? 응. 솔직히 나 그때도 걱정했어.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도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줬다는 것에. 나 이제 뭐하지 언니? 뭐하긴. 살아야지. 내 삶 살아야지. 순자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구청에 갔습니다. 복지 상담사를 만났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았습니다. 도서관 사서 보조. 주 3회 오전만. 신청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순자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4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아이 얼굴만 봤으니까요.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책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생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였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은 아들 재준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자주 연락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어머니 저 진짜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재준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대신 행동으로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꽃을 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국화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도와주러 왔어요. 이사? 이사 어디로? 저희 집 근처요. 제가 좀 좋은데 알아봤어요. 순자 씨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랑 가까운 데에 방 하나 얻었어요. 저희가 월세 낼게요. 어머니는 그냥 사시면 돼요. 재준아 그건 안 돼. 내가 왜? 어머니가 형네 도와줄 때 어머니가 안 힘드셨으면 저한테 자주 연락했겠죠. 제가 그때 더 챙겼어야 했어요. 그 말이 4년 동안 쌓인 무언가를 녹였습니다. 순자 씨는 재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순자 씨는 재준이 근처 밝은 1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창이 컸습니다.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을 샀습니다. 작은 것 2개. 도서관 일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강좌. 4년 만이었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흰 종이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국화꽃을 그렸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어머 잘 그리시네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다고. 순자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준서가 오고 싶으면 오면 돼. 나는 여기 있어. 며느리 하은 씨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답장을 보내기도 안 보내기도 했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아까웠습니다. 자기 삶이. 그 4년이.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 곁에 있어준 건 남이 알아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다만 그 대가로 나를 잃지 않았어야 했어. 순자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수채화를 그리고 재준이 가족과 가끔 밥을 먹고. 그게 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악당은 누구였을까요? 며느리 하은 씨? 무책임한 아들 민준이?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처음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처음에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도 처음에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종종 우리가 싫다고 말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갉아먹게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온전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지금 누군가 조용히 혼자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종종 잊으니까요. 순자 씨의 수채화 그림 위로 자막이 뜹니다. 가장 늦은 봄이 때로는 가장 오래 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